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완전 더워요. 오늘 오전에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 이 사연을 주부님들이 들으시면은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정말 열받으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 스토리도 남겨놓고 대부분 다 와이프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세무서에서 부인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니 와이프한테 그거 입지하는 것도 증여세가 나와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연으로 들어가시죠. 이 사연자분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최근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되게 능력 있는 분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그 월급 중에 대부분을 본인 용돈 빼고 다 아내분에게 임계자로 이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이제 그 돈 아껴서 자녀분들 교육비랑 생활비 쓰고 그 남는 돈으로 오피스텔도 한 채를 구입하고 국채, 주식, 뭐 금융상품에도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꽤 얻으셨나 봐요.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발생했을 경우에 이 수익금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것도 다 남편하고 상의를 하셨고,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사연자분 명의 임계자로 10년간 한 10억이 넘는 돈이 입금이 되니까,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제외한 약 4억 정도에 되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고지가 날라온 거죠. 잠깐만요. 배우자 증여공제가 이 배우자 증여공제라는 것은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 6억 한도 내에서는 이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세무서 주장대로라면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계좌가 이체된 것만 알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내막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일단은 많이 금액이 갔으니 이거에 대해서 네가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소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납세자, 여기서는 이제 아내분이죠. 아내분이 이거는 생활비로 썼고 이거는 뭐 단순히 내가 자금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런 사정들을 다 증여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걸 다 입증을 해야만 세무서에서는 그래? 이건 증여 아니네?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입증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그 생활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자금 흐름이 이게 어떻게 갔는지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거 힘들죠. 연가 정도 하는 건 얼마 힘든데. 예. 10년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가 납세자를 괴롭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걸 다툴 때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먼저 지출 항목 중에 생활비나 교육비, 이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공제 한도를 빼고 나서도 이 생활비나 이 교육비를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제 오피스텔하고 금융투자 상품인데, 오피스텔 자금을 남편의 월급으로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부부간에 어느 일방의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명의자인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이건 명의자 소유가 아니고 남편이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안에서는 명의는 오피스텔이 아내분으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아내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 그러니까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이 채권 같은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에요.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보내고 아내가 그걸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부분 상의도 다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남편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돈이 아내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기속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자기가 일이 바쁘고 힘드니까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있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아내분에게 이 자금을 가지고 잘 재테크를 해서 늘려봐라, 이런 취지로 자금을 보냈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미국 변호사였던가 그랬는데요. 거의 26억 정도가 됐던 돈이었어요.
배우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징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경제공동체니까 공동생활의 편의 그리고 자금 관리를 위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입금됐다고 해서 이걸 징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세무서에서는 야, 네가 징여가 아닌 거를 너가 입증해라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무서가 그게 징여란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한다는 자체가. 그렇죠. 일단 세무서에서는 징여세를 고지해가지고 납부하세요 이렇게 고지서를 내보내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퉈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고지가 되기 전에 고지가 안 되게 세무서에다가 자료도 내고 소명을 해서 그걸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송 가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평소에 부부간에 큰 돈이 오고 가고 할 때는 꼭 어떤 명목으로 돈이 보냈는지를 뭐 계좌 이체할 때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뭐 여보 내가 뭐 생활비 얼마 보냈고 요거는 뭐 어떤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면 좋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을 보내면 뭐 이 돈은 뭐 교육비 뭐 1000만 원을 보내면서 이거는 뭐 무슨 오피스텔 뭐 월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을 넣는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넣고 아내분도 뭐 그런 내용으로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뭐 이메일로 보내놓고 카톡으로 보내놓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거액의 돈이 오고 갔으니까 징여세 내야 됩니다. 딱 얘기를 했을 때 아닙니다. 이거는 남편이 저한테 단순히 돈을 맡겨서 내가 이걸 가지고 불리고 한 것이지 나한테 돈을 그냥 줘서 내 마음대로 뭐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증하기 쉬운 거죠. 오늘은 남편 월급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을 경우에 징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돈이 오고 갈 때는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가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부부간에 서로 문자 메시지나 뭐 이메일 이런 걸로 잘 정리를 해놓고 이걸 준비해 놓으시면 혹시라도 징여세가 부과된다고 세무서에서 고지가 왔을 때 재빨리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상속과 징여는 항상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